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컨셉 자체가 시멘트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게 그 세팅이 끝나고, 이제 게다가 저희는 다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연세 편안한 치과입니다. 대세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이 좀 얘기가 나오는 그 임플란트 보철의 한 종류인데, 보통 임플란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 나사가 있고 뼈에 들어가는 중간에 쇠가 있고 그 쇠랑 모자, 크라운을 딱 붙이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두 번째 파트 임플란트랑 연결하는 중간 쇠,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거와 이 크라운은 접착제로 붙입니다. 그래서 접착제로 붙이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고 여태까지 다 그거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이 접착제를 저희끼리 얘기하는 시멘트라고 합니다. 시멘트. 그래서 시멘트가 없는 보철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멘리스라고 하는데, 시멘이 없이 보철물을 만드는 시멘리스 임플란트 보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회사와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그 최근에 이제 그런 거를 도입을 해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청난 장점들이 많아서 그 장점들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컨셉 자체가 시멘트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게 그 세팅이 끝나고, 이제 게다가 저희는 다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맞는 데다가 보철 조정하는 시간이 짧고 시멘트를 붙이고 제거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어떨 때는 5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시멘트가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것도 있지만, 그 임플란트 보철이 잇몸 속으로 들어갔을 때 시멘트 접착제가 잇몸 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시멘트가 잇몸에 영향을 줘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그 잇몸 뼈가 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치과 의사들이 그 시멘트에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장님들은 시멘트로 붙이고 최대한 깨끗하게 제거를 하지만 접착제를, 그래도 혹시 남아있을까봐 그 중간에 있는 나사 구멍을 통해서 풀러가지고 꺼내서 다시 빼가지고 이 머리와 이거는 붙인 채로 이 통째로 빼서 요 주위에 혹시 시멘트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서 또 제거하고 다시 넣기도 하고, 물론 그건 한번 잘못하면 다시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요령껏 하시는데, 어쨌든 그만큼 그 시멘트 자체가 잇몸 속에 남아있는 게 이제 가장 큰 그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시멘리스는 어쨌든 시멘트를 제거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시멘트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나사로만 조이고 끝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은 시멘트가 없는 것 자체가 장점이다. 왜? 간단하고 시멘트가 남아서 잇몸에 염증을 일으킬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막상 써보니 그 이외에도 너무너무나 큰 장점이 있어서 원장님들께 한번 이 시멘리스 보철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선택은 원장님들이 자유롭게 하시지만, 뭐 저는 물론 한 가지 제품만 쓰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원리는 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치아가 없는데 보세요. 대합치가 하도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잇몸에 닿고 있어요. 잇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치아가 들어갈 공간이 제로죠, 제로. 그래서 뭐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엑셀을 한번 볼까요? 네, 5번, 6번이네요. 이 5번, 6번을 교정을 통해서 위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 신경치료를 해서 이를 잘라가지고 크라운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이걸 교정해서 하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는 웬만하면 신경치료 해가지고 이제 잘라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아예 수직 고경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환자는 어쨌든 여기 임플란트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원장님들 아시다시피 커스텀의 높이가 있고 크라운이 있어야 되는데, 커스텀 높이가 2mm만 돼도 크라운 탈락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접착제를 아무리 센 걸로 해도 이 정도 어금니 힘을 받으면.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개 한번 해드린 적 있지만, 중간에 있는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그냥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지르코니아는 못하고 이제 메탈로 환자분한테 말씀드려서, 뭐 이거 말고는 다른 옵션이 없으니 무조건 여기를 스테인레스, 메탈 그 스테인레스 색깔로 하는 일체형으로 해드렸었어요. 어쩔 수 없이. 환자분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는데, 이제는 이 시멘리스로 하다 보니 이런 케이스들도 지르코니아 보철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렸습니다. 지금 다행히 올 2월인가부터 이제 지르코니아도 임플란트
보철 보험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는 시멘리스를 처음 쓴 이유는 그냥 시멘트 없이 한번 써보는 보철물이 어떨까 궁금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어서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케이스가 아주 뭐 극단적인 케이스죠. 다시 한번 대합치를 내려서 보여드리면, 대합치가 그냥 잇몸에 닿고 있는 수직 고경이 제로인, 이거 만약에 이런 케이스 원장님들 오셨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뭐 임플란트 할 수 있다고 여기 말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 아무리 보시면 아무리 엔도를 한다 한들 고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1mm 남기고 크라운을 한다 하더라도 고경이 많지는 않아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임플란트를 하고 위에 엔도를 했어요. 시멘리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성 어버트먼트를 임플란트에 연결을 하고 그 상태에서 스캔 바디를 꽂고 스캔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임플란트를 넣은 사진을 보면 임플란트를 넣고 요 치아들도 삭제를 해가지고, 이 치아는 지금 엔도를 안 하고 이 치아는 엔도를 했습니다. 이 치아는 버칼 쪽, 요 팔라탈 쪽만 프랩을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위에 치아 크라운이 한 1mm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고경이라는 게 길어봐야 2mm? 이쪽은 조금, 링구알 쪽은 조금 낮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 일반적인 그 커스텀 지루는 할 수가 없고 일체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시멘리스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가 한 요 정도 들어갔어도 잇몸 살이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요, 시멘리스의 그 어버트먼트 높이를, 이게 지금 시멘리스를 안 써보셔서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스캔 바디가 길이가 한 4, 5mm 됩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한 여기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밑에 있겠죠. 그래서 이 어버트먼트하고 이 스캔 바디가 이제 나중에 시멘리스 그 원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뭐 다 일일이 소개하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마진은, 어버트먼트 마진은 여기 있는데 스캔이 가능하고 본도 가능합니다. 이만큼만 보여도 스캔이 가능해서요, 결론적으로는 그 임플란트와 연결된 어버트먼트 마진을 막 3mm, 4mm 서브로 집어넣어도 어차피 지금 이 보철물은 시멘트가 없이 스크루로만 조이는 시멘리스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진이 서브로 들어가도 스캔 바디 사이즈와 같은 보철물만 만들어서 잇몸 위에서만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들어주면은 잇몸도 눌리지 않고 수직 고경이 1mm만 있어도 제작이 가능한 거죠. 그 대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임플란트는 어느 정도 깊이 심어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다가 가장 낮은 높이의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면 그 잇몸 기준으로의 서브 마진이, 그 서브가 3, 4mm 깊이 들어가도, 만약에 그게 커스텀이면 시멘트가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체형으로 했는데, 이거는 일체형으로 안 하고 3피스로 하면서도 시멘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 수직 고경이 거의 없는 케이스, 1mm, 2mm 밖에 없어서 정상적인 커스텀 지르코니아를 할 수 없는 케이스에 이 시멘리스를 쓰면은 엄청 유용하다. 그 대신 시멘리스의 단점은 그 어버트먼트를 꼭 35N 이상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35N 이상으로 줘야지 픽스처와 어버트먼트가 풀리지 않고 딱 고정이 된다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임플란트의 고정력이 80 이상 나와야죠, 최소. 그래야 35N 이상으로 조이지, 제 경험상 75 정도 되면 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픽처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든 케이스엔 다 쓰지 않고 고정력 테스트를 해서 80이 훌쩍 넘은 케이스만 쓰는데, 다행히 이 환자분은 8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캔해서 보내면은 최종 그 보철물을 세팅한 거를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잇몸은 실제로 여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어버트먼트는 잇몸보다 거의 한 4, 5mm 밑에 있는 거죠. 요게 픽스처고 요게 어버트먼트 1mm짜리 어버트먼트 마진이고요. 정확하게 잘 맞죠. 시멘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잇몸에서 문제될 일이 없고, 잇몸 위에서는 요만큼 밖에 없지만 요 아까 스캔 바디 사이즈랑 똑같이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세팅이 된 거죠. 이 디자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컨펌 할 때는 늘 이렇게 3D로 체크를 하는데, 이 정도 높이에서 이거 커스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엑스레이랑 같이 공유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디자인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위에도 이제 이거는 브릿지로 해가지고, 위에는 뭐 자연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하고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구강 내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스캔을 해놨는데 일부러 좀 남겨놓으려고. 원래는 뭐 엑스레이만 찍지 스캔까지는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최종 스캔이 아까 이렇게 이게 이제 디자인한 거고 실제로 이제 세팅 후에 제가 스캔한 거죠. 이렇게 높이가 이런 식으로. 이런 케이스는 사실은 다른 대안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체형으로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메탈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30대 여자분이시거든요. 근데 아래니까 뭐 사실 메탈로 하기는 뭐 그런데 이런 대안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나오니까 환자분한테도 참 운이 좋으시다. 몇 개월 전에만 왔어도 저도 이런 거 몰라가지고 그냥 메탈로 했을 텐데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하신 거죠. 반대쪽은 요거보다 조금 더 넓어가지고 반대쪽도 사실은 여기도 임플란트 요번에 이 방식으로 하신 거거든요. 이것도 꽤 깊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워낙 특징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거는 이거에 비하면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이 높이가 이쪽이 훨씬 심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아마 커스텀 지루로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수직 고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 다 요거 이렇게 약간 다르죠, 이거랑. 높이가 충분한 거는 마진이 커스텀 마진은 여기 있지만 여기는 마진이 잇몸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잇몸 높이는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여기는 아까 이 정도가 잇몸 높이였던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일 처음 걸 보여드리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수직 고경이 아예 제로였잖아요. 수직 고경이 제로였던 그 임플란트를 이때만 해도 제가 이걸 알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일체형으로 보철을 해결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런 상태였다고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반대쪽도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7번도 거의 양쪽 다 36번도 그렇고 47번도 그렇고 거의 수직 고경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아주 재밌게 사용하고 있는 시멘리스 보철에 관련된 설명을 오늘 처음 드리는 것 같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원장님들한테 그게 원리도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시멘리스 보철을 하고 나서 제가 생각지도 않게 좀 어려운 케이스를 너무나 쉽고 심플하게 환자분 너무 만족스럽게 해결한 케이스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